4.13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있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그 의미가 큰데요.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선 20대 총선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선거 당일까지 총선 뉴스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예년 선거와 비교해서 4.13 총선에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4.13 총선에선 먼저 투표용지가 바뀝니다. 종전에는 빈칸 없는 일자형 용지였지만 바뀐 용지에선 후보자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여백을 설정했습니다. 유무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바뀌어졌는데요. 우선 투표용지가 바뀌어졌습니다. 투표용지 구분선상에서 투표용지가 좀 바뀌어졌고요. 네, 오늘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투표와 개표 도구에도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한 장치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구가인 기자가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쇄를 시작한 투표용지의 길이는 28.5cm, 역대 대선 투표용지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일반 종이와 똑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일반 종이보다 50%가량 비싼 투표용지.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에서 종이 걸림을 막기 위해 구김이 적고 정전기 발생을 줄인 특수용지를 사용했습니다. 무효표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두 칸에 걸친 기표를 막으려고 여백을 뒀습니다. 이번엔 지난 대선보다 칸의 폭은 0.3cm 줄었지만 총 길이는 13cm 정도 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1분당 310매 정도 분류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1분당 180매 정도를. 최대 5,000번 찍을 수 있는 기표용구는 문지르거나 접어도 잉크가 묻지 않습니다. 번짐 방지용 잉크는 수성 잉크와 달리 물에도 강합니다. 한편 보안을 위해 투표함을 봉하는 스티커는 붙였다 떼면 글씨가 나타나 재사용을 못하게 했고 사전 투표함을 CCTV로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기표용구와 바다위 선원들의 비밀 투표를 위해 봉인된 채로 수신되는 팩스도 눈길 끄는 장치입니다. 채널A 뉴스 구가인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용지 길이가 30c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대선에선 투표 인증샷을 훨씬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쇄기에서 찍혀 나오는 이 종이가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당초 후보 15명이 등록해 투표용지 길이는 28.5cm,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깁니다. 용지 인쇄 전에 사퇴한 남재준, 김정선 두 후보 이름 옆엔 사퇴라고 표기됐습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 사퇴하시게 되면 후보자 사퇴 공고문을 투표소마다 게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인쇄가 시작된 투표용지는 5월 9일 선거일에 사용됩니다. 5월 4일과 5일 실시되는 대선 첫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인쇄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용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용지 괴담이 지금 돌고 있는데 두 가지 투표용지가 인쇄된다더라. 그중에 특정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표는 무효가 된다더라. 이런 괴담이 현재 돌고 있다고 합니다. 괴담의 실체 한번 오늘 밝혀보죠. 현장을 취재한 노은지 기자. 투표용지가 두 개더라. 일단 이 괴담의 정체부터 좀 밝혀주시죠. 네, 이제 어제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투표를 하러 가면은 선관위 쪽에서 두 장을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장을 골랐는데 여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래서 난 여백이 없는 걸 받았는데 그렇게 받으신 분들 댓글을 달아달라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선관위에서 밝힌 거는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였다. 여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두 가지를 만들 이유도 없고 지역별로 이렇게 용지를 차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관위가 사전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투표용지 인쇄를 하고 이제 검안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가짜 뉴스였고요. 여백이 없는 걸 받으면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그냥 사전 투표를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란 것은 그 후보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네모칸이 있는데 네. 그 후보별 네모칸들이 딱 붙어 있느냐? 딱 붙어 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게 있다. 이런 거였는데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군요.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다 후보별 네모칸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예. 여백이 떨어져 있다는 건 좋은데 이번에 투표용지가 지난번보다 칸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거 좀 눈 침침하신 어르신들 많거든요.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도장을 잘못 찍으면 이게 무효표가 된다고요. 그 어제 투표를 하고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자가 역대 최다다 보니까 용지도 길어졌지만 예. 칸을 줄여야 됐나 봐요. 그래서 세로 이제 가로는 똑같은데 세로 길이가 0.3cm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도장의 지름이 0.7인데 1cm 그렇군요. 안에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 찍으면은 또 무효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 네. 칸을 조금 넘더라도 다른 후보의 칸만 침범을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그 네모 반듯하게 넣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다른 후보 칸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요. 1cm 안에 0.7cm의 도장을 꼬린시키는 게, 이 랜딩시키는 게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네. 좀 다른 데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노하우 이런 게 좀 있나요? 그 칸 밑쪽에 도장을 맞춰서 넣고 이제 사선으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눌러 찍어라. 된다고 합니다. 예, 눌러서 찍으면 된다고. 눌러 찍어라. 네, 어제 이제 찍지 노하우를 말고. 전수해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선으로 이렇게 잘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찍지 말고, 이렇게 대구서 이렇게 찍어라. 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쇼 유익해요. 너무 유익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과연 20%를 넘길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선택까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약간 칸이 조금 넓은 칸과 칸 사이가 넓은 거 그리고 네.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그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왔는지 자체가 팩트인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는 칸이 떨어졌냐 붙어있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뭐 투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 직인이 있습니다. 선관위 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의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적인 동그란 인장. 그 두 개가 있으면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칸이 떨어졌냐 붙었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칸이 붙어가지고 뭐 금을 밟을 수 있다. 금 밟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금을 밟았거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많은 쪽에 기표가 돼 있는 부분. 결국 이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유권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그건 유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접어야 된다. 묻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봐서 어느 쪽이 더 진한지만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던데요. 법률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만 용지가 두 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 전이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사전 투표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과 말을 좀 취합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찍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빈 기표, 투표용지든 특히 기표한 투표용지 절대로 찍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게 어젯밤을 뜨겁게 달궜던 투표용지 문제입니다. 투표용지 문제. 아마 제가 올린 그 SNS 글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투표용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고 고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투표나 개표 관련한 오류나 조작이나 왜곡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그래서 새벽에 우리 당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특히 우리 김영진 의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직접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 몇 군데를 찾아가서 그 투표용지를 선관위 협조하에 인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후보자들 간에 여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자의 기표란이 작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기표란이 작아서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 간격을 둬야 되니까 예,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15명이나 되고 그래서 기표란이 작습니다. 그것이 오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좁은 게. 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용지에는 절대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여백이 없는 용지, 어떤 것은 있는 용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같은 프로그램이 보급됐고요. 부디 저희들의 확인 결과를 믿어주시고요.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특정 기계 한두 개의 잘못된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거나 해서 여백 없는 용지가 출력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는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사전투표 가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후보자 간에 여백이 없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선관위 직원한테 말씀하시고 그건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어도 되죠? 그때? 예, 선관위 확인하고 같이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실제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뭐냐면 지난 18대 대선 때 몇 명 없는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요 투표용지에 간격 없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찍은 게 이거랑 똑같았어 라는 기억의 오류 현상입니다. 이건 그 개인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대학 교수나 법조인 누구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범죄 수사하다 보면은 직접 눈앞에서 본 뺑소니 차량 번호, 색깔 이게 전혀 다른 게 나와요.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억의 오류는 사후에 질문을 받고 조그마한 힌트라도 얻게 된다면 그런 힌트를 따라가서 사후적으로 자기 기억이 재조성, 재생산되는 것들이 인간의 뇌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불안해.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한 투표용지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닌 정상적이지만 그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 그것이 오류가 아니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증거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증거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시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에서는 유효표로 분명히 그것을 간주하겠다라고 확언을 주셨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개표 검표 과정에서 기계 분류뿐만 아니라 분명히 손작업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도 확인된다 하더라도 기계에서 토해냈는데 보니까 기표 용지 문제였다. 기표가 올바른 데 있으면 유효표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발 부디 믿어주시고 일단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발견해서 시정할 테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표는 결코 투표 용지 문제 때문에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고 오늘 많이 사전투표해 주시면서 투표용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사전투표를 하셔서 실제로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주십시오. 네, 증거를 찾아서 선관위 확인받고 사진 찍고 함께 공동으로 올려주신다면 그분께는 제가 선관위나 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찾아서 올리고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일단락 합시다. 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재국민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기억이 오르죠. 워낙 이제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칸이 너무 좁아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선관위는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투표 당일날 9일날에는 인쇄가 되거든요. 한 종류가.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터를 해주거든요. 낱장으로. 프린터의 뭐 세팅 문제나 혹은 인쇄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계가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는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기 전이니까 다들 투표용지 집어넣기 때문에 투표함을 열 수가 없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논란이 커진 건데 오늘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요.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들어가기 전에 용지를 받아서 용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투표소에는 책임자가 투표관리관입니다. 투표관리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 투표관리관에게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관의 확인을 받고 용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표용지를 출력받았을 때 칸이 없다.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인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TBS 뉴스공장 게시판이나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 뉴스공장 제보라는 말머리로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색하고 사진을 모아서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표를. 그런데 이제 투표용지 맨 위에 보면 선관위 직인이 있어요.
사각으로. 맨 아래에 보면 투표관리관, 아까 말씀드린 또 직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도장이 있으면 투표용지는 유효하게 판정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 네, 걱정은 마시되 투표용지를 한 번은 눈여겨 보시고,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혹은 다른 커뮤니티든 혹은 뭐 SNS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전투표가 지금 추세로는 1,000만 표가 넘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벌써 11.7%입니다. 네, 오늘 추세로 가면 1,000만 표가 넘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3분의 1이에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선관위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이 케이스 1으로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논란을 보고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케이스 1으로 봤다고 우겨. 그 특징이 뭐냐? 먼저 논란을 봤기 때문이야. 예. 논란을 보고 기억을 떠올리면 그 케이스 1으로 자기는 투표했다고 기억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게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패턴을 딱 주고 그 패턴대로 유도하는 거야. 먼저 논란을 보고 이 사진은, 근데 그 논란의 시작은 뭐였냐면, 네, 그 논란의 시작은, 가만있어 보자. 아까 어디였지? 맨 처음에 이게 트위터에 올라왔어. 투표용지를 보세요. 근데 이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었어, 이 사진이. 이 사진 투표용지가 되게 길기 때문에 아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1번이 정동영이야. 2007년의 투표용지라고. 그런데 이걸 먼저 본 사람들은 아 나는 저기다 투표했구나라고 생각해. 그런데 케이스 1, 케이스 2가 있다더라 라고 이걸 막 올려. 그럼 나는 케이스 1으로 한 것 같은데 굳어지는 거지. 그래서 논란을 먼저 본 다음에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은 자기는 노트형 빈칸이 없는데 투표했다라고 우기는 거야. 기억의 오류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고도의 심리학이야. 기억의 오류를 통해서 세뇌하는 방법이야 이게. 국정원 얘네 팀 이름이 심리전담반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오류를 보기 전에 맨 처음에 그 이상한 투표용지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본 사람들은 맞아 나 여기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논란의 투표용지를 안 본 사람들은 나 여기다 했어 라고 얘기해. 다. 근데 논란의 투표용지를 먼저 보고 내가 어디다 했지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케이스 1에다 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일부러 얘네들이 노리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로님, 지금 케이스 1이 빈칸 없단 얘기야. 지금 빈칸 없는 데다 투표했다고 확신하는 거야? 그러면 마로님도 블랙이야. 마로님도 그 케이스 1에다 봤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님은 블랙이야. 왜? 아무리 방송 들으면 뭐해 헛소리 하는데. 당신이 입증할 수 있냐고. 케이스 1에다 투표했다는 거 입증할 수 있어? 자기 거 갖고 올 수 있냐고. 못하는 거야. 당연히 기억이 아리까리하지. 왜? 이 칸이 작기 때문에 칸이 작아서 오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투표한 게 칸이 벗어나서 무효표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 그걸 이용해서 뻥뻥을 까는 거야. 저 케이스 1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모두 블랙이야. 자기 투표용지를 찾아오기 전에는 블랙 못 풀어줘. 알았어? 이 네모 칸이 작았어요. 투표하는 그 도장 찍는 칸이 작아서 네. 이 투표하는 칸이 작아서 착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칸을 벗어나서 무효표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1시간 전에 얘기했지만 이 투표용지 칸에서 벗어나도 그 80% 이상이 네모 칸에 있으면 그냥 유효표로 인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정확히 50%가 이탈되어 있다.
근데 그 이탈이 오른쪽으로 이탈되면 그건 인정이 돼. 근데 아래쪽 칸으로 이탈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확히 50%면 1번, 2번 헷갈리겠죠? 그죠? 그거는 무효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효표를 방지하려고 14년 투표용지부터 중간에 칸이 생긴 거예요. 예. 14년 전에 2012년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겼었어. 예. 2012년 투표용지는 이렇게 생긴 거고 14년부터 바뀐 투표용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사전투표 가서 보고 투표용지가 케이스 1인지 케이스 2인지 봐봐. 응. 케이스 1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논란을 본 다음에 기억을 되살린 거라니까. 응. 가서 보고 와봐. 사전투표 해봐. 사전투표 가서 만약에 저렇게 생기지 않은 이렇게 생긴 투표용지를 줬다. 그러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 내 번호로 전화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그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건 뭐냐. 결국 내가 5년 동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표 부정론자들의 밥이었던 거야. 내가 5년 동안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부정론자들의 다 밥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개소리가 넘어간 거지. 예.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애들은요. 이거 허위사실 유포한 거 선관위에서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애들은 선관위에서 고소한다 형사처벌 한다 그랬거든요. 고발한다 그랬어요. 선관위에다가 다 자료를 넘기세요. 지금 이재명하고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투표 용지 관련해서 지금 잡음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투표 용지를 둘러싼 논란인 건데요. 이 인터넷상에서 투표 용지 종류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무효표가 될 거라는 루머가 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것과 여백이 있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건데 이 가운데 여백 없이 나란히 붙어있는 용지에 이 기표된 것은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진 겁니다. 이에 중앙선관위가 직접 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사전투표용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백 있는 투표용지만 출력되기 때문에 다른 용지가 있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표용지가 두 종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짜 뉴스고 용지는 하나라는 거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투표용지 기표란이 너무 좁다. 지금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면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너무 좁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 도장을 찍는 칸이 좁다 보니 도장이 혹시 잘못 찍혀 무효표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번 대선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cm입니다. 가로 길이는 지난 2012년 대선과 같지만 세로 칸이 0.3cm 더 줄어들면서 칸이 좁아졌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선관위는 정확한 기표를 당부하면서도 후보 2명에 걸쳐서 기표하지만 않으면 무효 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전투표가 사실상 투표 날짜를 늘려 이 유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돕는다는 장점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당일까지 생길 수 있는 돌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오늘 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기표란이 너무 좁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자가 역대 최다이다 보니 지난 대선보다 기표란이 좁아져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 이재동 기자가 올바른 기표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의 기표란은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의 기표란과 비교해보면 가로 길이는 같지만
출마자가 늘어나 세로 길이는 0.3cm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표 도장의 시름이 0.7cm인 까닭에 사전 투표를 마친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기표란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표소 용지 그 도장 찍는 칸이 너무 작아서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이나 칸을 찍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무효표가 상당수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기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도장을 수직으로 내려 찍는 것보다 기울여 찍는 게 좋습니다. 칸이 좁아 위치가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먼저 도장을 기울여 모서리를 맞춘 뒤 세워 찍는 것이 요령입니다. 선관위는 기표 도장이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도 다른 후보의 기표란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때 인터넷에서는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고 없는 두 가지 투표용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떠돌았는데 선관위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된다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